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규모 4.0의 경주 지진은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7년 전 큰 지진을 경험한 경주 시민들은 공포가 더욱 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고 이번 지진의 원인 자세히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시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도 살펴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 성서 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밀리는 흐름 보이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와룡로 본리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 방향, 죽전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3, 4차로에서 화물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팔달로 상신삼거리에서 만평내거리 방향, 만평내거리 못 간 지점 4차로에 승용차 정차 중인데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랑로 효신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방향 차량 증가로 효신내거리 조금 지난 지점부터 서행하고 있고 대학로 복현로거리에서 경대 서문삼거리 방향 경대 서문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7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7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시민의 수건 사업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댑니다. 대구시는 오는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방부 등과 함께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군의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참석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이, 국방부에선 김선호 차관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이 한동안 답보 상태였는데 다시 동력이 붙는 건가요? 네, 당초 대구시와 국방부는 이종섭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업무 협약을 체결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각으로 신원식 장관으로 교체되고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지를 군의군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등 여러 변수가 맞물리면서 미뤄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의를 제외한 유치 희망 지자체가 반발하자 갈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업무 협약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최근 다소 누그러든 입장을 밝히자 이전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대구시는 당정협의회에서 업무협약 체결 시점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다 모여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대구 경북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인 경북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대폭 증가합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수도권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조정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전체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이 전년 대비 19명, 레지던트는 37명 증가했는데요. 이 중 경북대병원은 인턴 6명, 레지던트는 22명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인턴은 91명이고 레지던트는 9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나왔던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의 전공의 정원도 증가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는 언제나 없겠지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차량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대구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따라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자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됩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대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29곳에 후면 단속용 무인교통 감시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설치가 시작되고요.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게 자가용뿐 아니라 이륜차 단속에 요기하다는 게 참 새로워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 도로 위 이륜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앞 번호판이 없어 기존 단속 장비로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잡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는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 단속 대상을 추적하고 번호판을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올해 초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실효성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들의 교통 위반 행위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속 차량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급가속하는 캥거루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가해 차주는 어떻게 됐나요? 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민인 50대 A씨는 사고 이틀 만인 어제 오전 경찰과 연락이 닿아 오늘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A씨의 잠적으로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경찰도 난감했던 상황인데요. 네. 강력범죄가 아닌 탓에 적극적인 수사에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A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파악한 뒤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차장 폐쇄회로 화면에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가 경찰의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 차주들에게는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내년 총선 도전 여부를 두고 풍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총선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내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 사퇴 시한이 오는 12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임 통지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양수연입니다. 제가 참가했던 대회는 대구광역시랑 경상북도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주최한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였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래프랑 표로 보여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했었습니다. 좀 더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찾아보고 실습했었던 것들이 성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서 더욱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팀 리더였고 또 개발은 온전히 제가 다 혼자 맡았어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팀원분들이 되게 많이 응원도 해주고 협력도 잘 해주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팀원들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앞으로 훌륭한 사이버 보안 개발자가 돼서 다양한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업과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고 또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남이공대 사이버 보안학과 화이팅! 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내륙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 4.0이었습니다.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죠.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 4시 55분이었는데요. 좀 이른 새벽인데도 진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느끼셨나요?
특히 저는 새벽잠이 없어서 그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진동이 한 3, 4초간 이어졌고요. 네. 집이 전체가 다 흔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쿡 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쿡 치고 지나갈 때 이제 네. 제 집사람은 되게 깊이 잠드는 편인데 그때 놀라서 깼고요. 예. 이게 경주 분들은 거의 다 느끼신 것 같던데요. 예, 모두 다 느꼈습니다. 다 느꼈고 아마 그 새벽 시간대가 아니고 아마 낮 시간대였으면은 네. 뭐 일하시다가 그 충격이 아마 좀 사고를 당하는 분이 나올 정도의 충격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일단 경주 주민들은 2016년 9월에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런 한 트라우마가 되게 크고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지진을 겪으면서 놀래서 이제 집사람 일어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게 두려웠어요. 이게 더 큰 게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여전히 또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진 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옷을 벗지를 못하고 신을 신은 채로 막 저도 그렇게 잤었고 그렇게 자신 분들이 많아요. 네.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집에 와서도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는 월성원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이 월성원전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기 네네네. 때문에 더욱 이렇게 좀 두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네. 주변에 담청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 충분히 더 큰 지진이 날 수 있다고 그에 대한 어떤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지진이 발생한 문무대옥면 이천리 이곳이 지난 2016년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는 거리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2016년도보다 훨씬 가까이 원전에 가까이 있는 네. 그런 진앙지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직선 거리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지진 예. 진앙 지역과.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깝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자, 불안감을 충분히 높일 수는 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경주시나 경북도가 좀 늦은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이제 재난 문자가 이제 중앙 정부에서 네. 보낸 것보다 한 3, 40분 이렇게 늦게 도착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유사한 재난 문자가 계속 가는 것도 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보냈다라고 하던데요. 네. 뭐 어느 정도 그 말을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이유라면은 네. 좀 중앙 정부와 이래 지방 정부의 역할을 좀 분담을 해서 네.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차별화해서 좀 보내주는 그런 어떤 행정 체계의 좀 재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난 관리과 관련해서. 네, 또 경주가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주 지진의 원인과 또 추가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 연결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경주 지진을 경남, 부산, 울산에서도 느껴졌다고 하던데 규모 4.0 예.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 지진 4.0은요. 네. 올해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물론 바다에서는 4.5 지진이 있었는데요. 네. 바다까지 합치면 두 번째 지진이고 네. 그렇지만 이 지진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시킨 건 아닙니다. 7년 전에 경주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때 발산된 에너지에 비하면 한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 4.0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좀 평이한 그런 지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평이한 지진이었는데 흔들림의 강도가 꽤 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 진원지 깊이가 네.
12km 정도고 다소 얕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주 지역이 지반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한 지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 이 흔들림이 많이 느껴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지반도 약한데 진원 깊이가 얕다 보니까 조금 더 진동이 강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주 인근에서 왜 이렇게 지진이 그것도 규모가 큰 게 좀 자주 나타나게 되죠? 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네. 1978년 이후에 이 지진을 전자식으로 관측했는데요. 네. 이 지진 발생 추이를 보면 이 포항, 경주, 울산 지역에서 큰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이곳이 과거에 우리 지질학적으로 보면 신생대 동안 네. 한 2,700만 년에서 한 1,000만 년 사이에 동해가 갈라지면서 지각이 많이 변형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 말하자면 지각 자체가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응력, 외력에서 탕구조 운동에서 지각에 힘이 가해지는데요. 가해질 때 약한 부분이 깨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포항, 경주, 울산 지역이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약하고 음. 단층이 많은 곳이라서 네. 이곳에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 지역으로 지질학적인 연구가 좀 자세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이 지진 발생 원인이나 장소를 보면 7년 전 경주 지진과 어제 지진이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크게 보면 연관이 있다 하지만 단층 측면에서 보면 네. 7년 전에 같은 경우는 양산단층대, 유명한 네네네. 양산단층대 있죠. 네. 그죠? 양산단층대의 그 가지단층에 해당하는 내남단층이라는 단층이 깨졌고요. 네. 이번 지진은 그 지진 7년 전 지진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21km 정도에 네. 아까 동해가 열릴 때 여러 작은 단층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해 와음리, 입천리 이런 곳에서 네. 이 조그만 분지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분지를 만들 때 활동했던 그런 단층들 중에 일부가 작은 단층이 활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년 전 지진하고는 직접적인 측면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 지진이 1시간 사이에 5차례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지진이 추가 발생할 것인가일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봤을 때는 네. 이번 지진이 본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데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진이라는 게 이 전진, 본진, 여진 이렇게 다발로 일어나는데 네. 이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3일 이상은 이번 지진이 난 곳에 그 주변의 주민들은 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혹시라도 본진이 아니고 전진이면 네. 이보다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이 흔들림 네. 또 주변에 위험한 시설물이 없는지 또 어떻게 촉각을 대피할 먼저 세워야 것인지 이런 것들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동남권이고 포항, 경주, 네, 울산 지역에 규모 7.0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오래전부터 강조하셨는데요.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뭔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네. 경주에서 779년도에 지진이 나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울산에서 17세기에 되면 울산, 경주 이런 데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발생했니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역사 기록을 보면 한 7.0 가까운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여기에 활성단층이 많은데 활성단층의 운동학적 특징들을 이용해서 규모를 산정해보면 지진이 한 6.5에서 한 7.0 사이의 지진이 발생했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과거에 한 7.0 가까운 지진이 있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있었다면 미래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과학자들은 한반도 동남권의 최대 잠재 지진 규모를 한 6.5에서 한 7.0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자체들이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잘 살펴야 할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내진 문제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액상화가 일어날 곳이라든지 산사태가 일어날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진 나면 화재가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재 관련된 시설물, 가스관이라든지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점검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산대학교 예.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서 대구시도 여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윤광 리포터가 살펴보고 왔다고요? 네, 대구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 비상근무체계 가동 등 선제 대응을 펼칩니다. 먼저 대구시 전역 상황을 CCTV로 체크할 수 있는 곳을 둘러봤고요. 세부적인 대책도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보이는 화면은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CCTV 카메라로 팔공산 앞산 등에 59대가 설치되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한파 대비를 위해서 5개 부서로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동파, 단전, 취약계층 관리, 농작물 설해 예방 등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중요한데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일 안보 확인 전화, 혹한기 극복용품 지원, 거리 노숙인들이 위험하니까 이분들한테 야간 응급 잠자리 지원을 하고요. 노숙인 시설에 좀 입소를 하시라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 생활인에게도 화재 안전점검 지원도 하고요. 방한용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한 한파나 대설 피해가 없었는데요. 다만 금년은 이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후에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기 때문에 군위군의 강설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금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설이 예보된다거나 하면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행동 요령을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에는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겨울 대구 지역은 첫눈이 좀 빨리 내렸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8일 대구 지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대구 첫눈은 작년보다 25일 빨랐고요. 평년보다는 17일 빨랐는데요. 자세한 겨울철 날씨 전망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에 근무하는 이윤정 주무관입니다. 23년 겨울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은 12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겨울철에는 대설특보와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대설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많은 눈으로 인해서 약한 구조물 붕괴 같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사고나 보행자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파특보가 또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 한랭 질환에 걸리기 쉬워 추위에 취약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동파나 농축산물 냉해, 그리고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적은 비나 눈으로도 교량이나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에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행 중인 차가 갑작스럽게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연재난에 대비하면서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제가 방문한 곳은 대구 소방안전본부인데요. 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분들이니만큼 겨울철에는 어떤 신고로 출동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부분과 그 예방법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에 근무하는 소방경 한재네라고 합니다. 추운 계절인 만큼 날씨와 관련된 자연재난이나 난방과 관련된 화재들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춥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나 수도관 동파, 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넘어짐 사고, 고드름 제거 등은 주로 겨울철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난방으로 인한 화재는 보통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기, 가스, 석유, 화목 등을 이용하는 난방기구, 특히
전기 매트나 이동식 전열기구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기 매트를 장시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에 접힌 부위 손상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나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 매트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등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 관련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80% 정도 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라텍스 매트리스와 전기 매트를 함께 사용하지 않기, 전기 매트를 장시간 보관할 때는 열선이 접히지 않도록 말아서 보관하기,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구 곳곳에 제설함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비나 눈이 왔을 때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하면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이용하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가스와 전기는 반드시 차단해야겠고요. 이런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는 미리 철저히 대비만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여러 대책들이 꼼꼼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윤광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은 6도, 안동 4도로 최고 기온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집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도 다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건조해질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화재죠.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